석서 선생님들, 이 시간은 2교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생활지도, 상담, 심리치료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준비되셨으면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복습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습. 자, 복습 내용은 상담의 정의에 나타난 상담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전문 상담자에 의해 제공되는 전문적인 활동이다. 둘째로,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에 기초를 둔 과정이다. 세 번째로,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을 돕는 활동이다. 넷째로,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거나 새로운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섯째로,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호협력 활동이다. 상담의 구성 요소는 어떻게 이루어졌죠? 첫째는 도움을 받는 사람, 두 번째는 도움을 주는 사람, 세 번째는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로 우리가 1교시차에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생활지도, 상담, 심리치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상담과 관련해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용어는 생활지도, 심리치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용어는 개념적 정의는 다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이론가들은 준비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생활지도, 상담, 심리치료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목적과 주된 대상, 문제 내용, 실시 장소 등에 따라서 다르게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석사 선생님들 우리가 보시고, 우리가 생활지도와 상담과 심리치료를 한번 학습을 해 보실까요? 대상은, 생활지도는 모든 대상이 될 수 있겠죠. 특별히 우리 교육 현장에서. 상담은 개인 내담자, 소집단이 될 수 있고요. 심리치료는 개인 내담자와 소집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집단 상담은 별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목표는, 생활지도는 바람직한 생활 과정과 성장과 발달의 지도로 볼 수 있고요. 상담은 구체적 생활 과제의 해결, 감정과 사고와 행동 양식의 변화로 볼 수 있고, 심리치료는 정서적 문제에 의해서 성격 구조의 심층적 변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루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생활지도에서 다루는 문제는 현실적 능력의 평가 및 장래 계획 등을 다루고, 상담에서 다루는 문제는 장애적 긴장, 불안, 비능률적 행동습관, 비성취적 관념 등, 심리치료에서 다루는 문제는 신경증과 성격장애, 우울증 등 다양한 요소를 다루고 있습니다. 생활지도의 전문가는 일반 교사나 교도교사나 연수, 선생님들 담당자들, 상담은 상담교사나 상담심리 전문가들, 우리 상담사들, 심리치료는 상담심리 전문가나 임상심리 전문가라고 볼 수 있고요. 생활지도는 교육장면 전체, 상담은 상담실과 아니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그리고 심리치료는 상담과 우리 출장 장소. 자, 접근 방법은 우리가 지수케이스와 더불어서 1회부터 지속적으로 100회 정도까지도 각기 다르게 볼 수 있고요.
접근 방법은 정보와 자료 제공, 교양 강좌, 토의 집단. 상담은 조언과 교육과 훈련, 분석. 심리치료는 분석적 면접. 기타 돈을 받는 경우도 있고 유료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무료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저는 복잡하게 지금 표로 나타나고 있는데 쉽게 말해 이렇게 상담과 심리치료, 최근에 이야기드린 상담은 상담실에서, 심리치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병원에서. 상담은 이렇게 카운셀링이죠. 심리치료는 약물치료. 그리고 상담은 상담실. 그리고 심리치료는 병원이나 그 외에. 추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함께 논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담의 방법을 보실까요? 상담의 방법을 보시면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내담자의 의사결정 및 문제 해결 능력을 발달시키는 일종의 학습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담 활동을 위해 상담자와 내담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상담 관계를 형성합니다. 첫째는 직접적으로 얼굴을 마주하는 대면 상담에서의 관계이죠. 대면 상담. 두 번째는 전화, 인터넷, 편지, 방송, 신문, 잡지 등의 간접적 수단을 통해서 매체 상담에서의 관계입니다. 매체 상담. 우리 전자를 간단히 대면 상담이라고 하고 후자를 매체 상담이라고 하는데, 매체에 따라 전화 상담, 사이버 상담, 문자 상담으로 구분할 수가 있죠. 과거의 상담은 상담자와 상담자의 얼굴을 마주하는, 내담자와 상담자의 얼굴을 맞이하는 대면 상담이 주로 이루어졌으나 사회 변화와 통신망의 발달로 대면 상담의 한계를 보완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매체 상담은 시간과 지역적 문제 또는 상담실 방문에 대한 심리적 부담 때문에 상담을 회피하는 내담자들에게 대면 상담의 좋은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면 상담을 보실까요? 대면 상담. 대면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직접 만나는 상담을 말합니다. 대면 상담은 대부분 내담자가 상담자를 방문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상담자가 내담자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상담도 있습니다. 대면 상담은 여러 유형의 상담 가운데 가장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상담 진행 방식입니다. 대면 상담의 가장 큰 장점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행동과 태도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내담자가 스스로 보고하는 내용 이외에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상담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이 나를 따돌려도 아무렇지 않아요. 나는 친구들이 없어도 잘 지낼 수 있어요. 라는 내담자의 언어적인 정보와 어두운 표정 및 눈물의 비언어적인 정보 간의 불일치를 대면 상담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면 상담에서는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언어적인 대화와 비언어적인 대화가 함께 이루어지죠. 상담자는 대화를 통해 내담자를 이해하고 변화시킵니다. 대화는 내담자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수단인 동시에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상담 도구입니다. 물론 대면 상담에서는 대화 이외의 다른 수단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놀이, 음악, 무용, 미술, 연극 등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이를 수용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도구로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최근에는 뭐 상담이라는 용어를 합성화시켜서 심리치료나 우리 놀이치료, 음악치료, 차릭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 뭐 수치료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매체 상담입니다. 매체 상담. 매체 상담은 커뮤니케이션의 발달과 함께 송신자와 수신자가 상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의 하나로 그 의미가 정착되었으며, 여기서 매체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있겠죠. 즉 교재나 자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달 방법 등의 방법론적인 측면이 포함된 광범위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매체 상담은 전화, 인터넷, 그리고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등의 매스미디어를 매개로 한 상담이 진행되는데, 사이버 상담과 전화 상담이 대표적인 매체 상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화 상담을 보실까요? 전화 상담. 전화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전화로 대화를 나누면서 상담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상담 기관이 전화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의 시, 군구, 우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있죠.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위기 긴급전화번호 아니면 청소년 헬프콜 전화번호가 뭐죠? 1388이죠. 전화상담은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접근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화상담은 필요한 때면 상담실을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상담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익명성입니다. 익명성. 물론 대면 상담에서도 내담자 개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지만 비밀 유지죠. 비밀 유지. 자신을 노출하지 않고 도움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전화상담이 유용합니다. 그러나 내담자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상담이 용이하며 즉각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전화 상담이지만 내담자가 자발적으로 전화를 걸어야만 상담이 시작되기 때문에 내담자의 적극성과 동기가 요구됩니다. 또한 전화 상담은 내담자가 다시 전화를 걸지 않는 한 상담이 지속되기 어려워 일회성으로 끝나기가 쉽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 상담은 자살, 가출, 폭력 등의 위기 개입, 진로, 성, 학업 등에 대한 각종 정보 제공과 같이 문제 해결 중심으로 진행되며 대면 상담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사이버 상담이 있습니다. 사이버 상담. 사이버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 사이버 상담은 의사소통의 매개 수단으로 컴퓨터를 활용하여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이버 상담은 원거리 상담, 온라인 상담, 웹 상담, 최근에는 모바일 상담 등의 형태로 운영됩니다. 사이버 상담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내담자와 상담자의 일정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내담자의 경우에는 컴퓨터와 문자를 활용할 수 있는 인지적인 능력,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타이핑 속도, 정확한 문장 구사 능력, 채팅이나 게시판을 사용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즉 컴퓨터 사용이 어느 정도 가능해야 상담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에는 관련 프로그램의 사용 및 고장에 대한 정보 제공 능력이 필요하고
웹사이트의 질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기술적인 능력을 지녀야 하는 등 인터넷 사용이 능숙해야 합니다. 또한 사이버 상담 이외에 대안적인 상담 방법에 대한 정보 활용 능력이 필요하고 사이버 상담에서의 내담자와 상담자 간 상호작용 능력에 대한 장점 및 한계점 인식, 빠른 판단력, 포괄적인 지식, 언어적 정보에 대한 민감성 등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사이버 상담은 전화 상담과 같이 위기 상담 관리와 각종 정보 제공 상담이나 대면 상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의 연계가 가능합니다. 자, 이어서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우리 석사 선생님들,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개인 상담은 무엇일까요? 집단 상담은 무엇일까요? 개인 상담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위급하며 원인과 해결이 복잡하고 내담자 자신과 관련된 인물들의 신상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리고 집단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에 대한 불안이 있는 내담자인 경우에 적당하다고 볼 수 있죠. 한편 집단 상담은 여러 사람을 보다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내담자에게 적합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관심사나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의 반응 및 조언이 필요한 사람과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포함한 사회적 기술의 습득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PPT 자료를 보시면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의 유사점이 있습니다. 유사점. 첫째로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 관리 및 성격상의 통찰과 생활상의 문제 해결 등을 달성하도록 도와준다. 두 번째로 내담자의 자기 공개, 자기 수용을 촉진하기 위해 양자 모두 이해와 허용적인 상담 분위기의 조성 및 유지를 강조한다. 셋째로 상담의 기법 면에서 유사하다. 넷째로 내담자가 개인적인 자질이나 개성을 발휘하도록 돕기 위해 사적인 정보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자, 그러면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차이점. 첫째로 개인 상담에 비해 집단 상담은 상대방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나 행동 반응을 즉각적으로 시도해보고 확인할 수 있으며 타인과 친밀감에 대한 경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집단 상담은 개인 상담과는 달리 참여자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참여자 자신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경험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셋째, 집단 상담의 상담자는 개인 상담에서보다 더욱 복잡한 과제를 짊어집니다. 즉, 집단 상담의 상담자는 내담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내담자 스스로 자신을 지각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담자의 발언이 다른 내담자와 집단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여야 합니다. 자, 우리 석사 선생님들, 그러면 우리가 다섯 번째로 내담자 유형 및 특징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실까요? 내담자의 유형, 특징. 여러분 PPT 파일에는 다양하게 정리를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주 교재로 중심으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담자의 유형 및 특징에서 상담을 받는 내담자들은 과연 어떤 유형과 특징을 지니고 있을까요? 상담 영역에서는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다양한 상담 기법과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전략과 기법은 모든 내담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담자 문제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접근하는 내용과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러한 문제 유형은 다양한 검사나 분류 체계를 통해서 구분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전문적이고 복잡한 내용으로 여기에서는 개략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하죠. 이러한 스트레스나 갈등의 상당 부분은 상담을 통하지 않고서도 해결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상담은 사람들이 심리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상담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시작하게 됩니다. 상담이라는 개입이 들어갈 때는 내담자가 지닌 문제의 심각한 정도와 문제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심각성은 문제의 발생 기간이 근거해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문제와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에 발생한 문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1, 2개월 이내에 여러분 PPT 파일에 나와 있죠. 1, 2개월 이내에 문제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3개월 이상 문제가 계속 진행되면 지속적인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몇 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만성적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문제라도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해서 나타난다면 일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리적인 문제에서 발생 원인의 소재에 따라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소재에 따라서도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 발생 원인이 성격 문제 등에 자신의 내부에 있는지 또는 외부에 있는지 이러한 것에 따라서 상담 접근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이 상황적 요소와 심리 내적 요소가 상호작용하여 심리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공식적인 정신장애 분류 방식을 따른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들은 정상과 이상을 구분하고 다시 이상 심리 문제를 크게 신경증과 정신적으로 구분합니다. 자, 여러분 58 보시면 정상이란 무엇일까요? 이상이란 무엇일까요? 정상이란 아무런 심리적 문제도 겪고 있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분류의 경계는 뚜렷하지 않고 설령 현재가 정상이더라도 예전에 또는 앞으로 신경증적 문제나 정신증적 문제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정상 상태란 일상적인 생활을 방해할 정도의 커다란 심리적 문제나 적응 기능상의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으로 대부분 상담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상인의 경우도 남한테 말 못할 고민거리의 해결, 자신의 성격과 사고방식 및 행동 패턴의 개선, 특정한 능력의 개발에 도움이 필요할 때 상담자를 찾기도 합니다. 이 경우 상담은 문제 해결보다는 성장 촉진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담자는 상담을 통해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탐색 시간과 재충전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됩니다. 이에 비해 전문적 상담의 주요 대상은 신경증적 문제를 지닌 사람들과 정신증적 장애를 가진 사람 등의 일부가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신증적 상태란 무엇일까요? 현실인식과 기본적인 생활 적응 자체가 심각하게 손상된 경우, 일명 우리가 정신병으로 이야기를 하죠. 정신증적 장애의 주요 특징으로는 현실 검증 능력이 부족해서 현실 상황을 왜곡하여 지각함으로 부적절한 정서와 행동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경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내담자라고 부르고 정신증적 문제를 가진 사람을 환자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정상 상태와 신경긍정 상태는 상담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상과 이상을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석 선생님들 여기까지 학습을 하셨는데 우리 학습 정리를 다시 해보시면 우리가 모두에서 학습을 하신 것처럼 생활지도, 상담, 심리치료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하며 목적과 주된 대상과 문제 내용, 실시 장소죠. 실시 장소 등에 따라 우리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1주차 2교시 학습을 마쳤습니다. 우리 석서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잠시 쉬었다가 3교시 학습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